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뭘 만든다? 뭘로 가지고? 인섹트를 가지고 만든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굼벵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한다. 자, 요건 1조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동해등에, 그 다음 3조는 천저까지만 할게요. 자, 이 굼벵이는 일단은 첫째 뭘 한다? 식용, 건강기능식을 줄여서 뭘 한다? 줄여서 건기식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굼벵이에 배설하고 남은 등, DUNG, 요건 뭘 쓴다? 유기질 비료로 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세 번째, 이게 굼벵이가 꼬치를 지어 완전 변태란 거 우리 공부 다 했죠, 그죠? 꼬치를 딱 짓고 나면 그 꼬치는 어디에 쓸까요? 그냥 버릴까? 아니, 브레인스토밍을 해야지. 그래야 발전이 있지. 내가 다 알려주면 그 한계를 못 넘어. 내가 아는 거는 요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함으로 해서 10배, 100배, 1000배까지 커질 수 있는 시장을 만든다는 거. 뭐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단열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실험을 했어요. 그럼 단열재? 단열재, 지금 요즘 워낙 잘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단열재를 만드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봅니다. 자, 그 다음 2조는 동해등에. 내가 왜 동해등에를 이렇게 앞에 2번에 냈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동해등에가 하는 주 역할이 뭐죠? 좀 크게 얘기해보자. 정화. 응? 정화. 무슨 정화? 음식물 쓰레기. 그렇지. 음식물 처리, 찌꺼기 빼고 일단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는 것이 동해등의 역할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만큼의 음식물 찌꺼기가 이만큼 나왔어. 그럼 동해등에가 얘를 먹겠지. 그죠? 성충 때 먹습니까? 애벌레 때 먹습니까? 아니, 연락기 때 다 했잖아. 지금 응용해서 지금 산업화 하는데 지금 기본이 안 되면 이게 진도 못 나가는데? 애벌레 때 먹어요? 성충 때 먹어요? 그렇지, 애벌레지, 기어다닐 때. 그죠? 일명 좀, 그거 하지만 구더기야, 구더기. 구더기라고 생각하면 돼. 구더기 본학생. 알았어. 뭐 5명 밖에 없어. 구더기는 파리 새끼. 옛날에 시골에 이 말까지 해야 되나? 시골에 화장실이 푸세식이라고 있어. 요즘 수세식이라서 여러분들 모르죠? 푸세식이 있어. 여기 이제 큰 단지를 하나 놓는 거예요. 단지를 놓고 위에다가 널빤지 요렇게 하고 요 가운데가 이제 비잖아. 여기 이제 볼일을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하면서 알을 쓸어,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이제 소위 부화를 하지. 부화를 해서 이렇게 유충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기 시간 지나면 뭐 한다, 막 날라 나와서 이 밥상에 있으면은 밥상에 이 파리가 오고 이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염을 시키고 이랬지. 전부 뭐 인상이 이상해지네. 우리는 흔히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강연. 요즘 파리들은 많이 깨끗해요. 왜? 푸세식이 거의 없잖아. 그럼 원리는 이거하고 똑같아. 동해덩이가. 원리는 그래요. 근데 이건 덩이고 이거는 음식물 찌꺼기죠.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해서 얘들이 이제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라면 얘들이 뭘 가지고 있다. 결국은 3대 영양소 탄단지라는 게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중에서 결국 우리가 이용하자 하는 것은 다 이용하지만, 예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 분리해서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걸 분리하자고 하니 냄새도 나고 처리가 좀 거시기해. 건조도 시켜야 되고. 힘들잖아. 그럼 이걸 어디다 이용할 수 있겠다? 얘를 사료로 이용하잖아. 사료. 누구한테?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사료 누구한테 주겠다? 가축 중에서 어떤 가축? 응? 좀 크게 얘기하자. 어? 돼지. 돼지 싫어할 것 같은데. 돼지. 그 다음 두 번째. 소. 야, 이거야. 세 번째. 어? 닭. 네 번째. 미꾸라지. 내가 어디에 포커싱을 둘 것 같아? 내 같으면. 어? 미꾸라지지, 미꾸라지. 1학기 때 다 했어. 아, 지금 뭘 만든다? 이걸 만드는 거잖아. 아, 여러분들 창업을 뭘로 갖고 할 거예요? 네? 농산업학과에서 뭘 만들어낼 거냐? 그것도 스마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이제 실제 이제 합니다. 한번 계획을 해볼게요. 자, 천적은 빼고 좀 이따가 하고. 지금 급하다. 자, 여기다가 이만한 터가 있어. 몇 평? 1000평의 땅을 내가 매입을 했어. 1000평이면 몇 제곱미터다? 3.3 곱하면 되지. 3,300 제곱미터죠? 맞나요? 아, 그렇잖아. 그럼 3,300 제곱미터인데, 그러면 땅 형태가 뭐 사각형이면 좋겠지만, 뭐 두리뭉실하게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자, 어쨌든, 자, 여기에 내가 이제 집을 하나 딱 가운데 지었다. 어떤 집을? 식당을 하나 지었다. 내가 살 집은 방이보고 이쪽에 이제 집 지었다. 그죠? 근데 식당을 하는데 몇 평 할 거냐? 뭐 식당 50평 정도만 하자. 그러면 950평 남았죠. 집 이래저래 다가 집은 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집은 뭐 20평 지었다. 그죠? 자, 그러면 식당을 어떤 식당으로 할 거냐? 이제 메뉴를 정해야 되겠지. 메뉴가 다양하고 다기하면은 사람이 힘들지. 딱 단일 메뉴 뭐?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추어탕이에요, 추어탕. 딱 하나 단일 메뉴라. 두 개도 필요 없어. 그죠? 자, 추어탕 집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내가 한다 생각하고 해야 돼. 그럼 추어탕. 좋다. 이게 또 산업곤충에 들어가죠? 미꾸라지도 산업곤충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 동해덩이 하다가 얘기 왔잖아. 그죠? 그럼 미꾸라지는 사료를, 미꾸리라고도 합니다. 영남 쪽에서는 추어탕 끓이면 뼈를 통째로 이제 갈아서 안 합니다. 어떻게 한다? 뼈는 발라내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갈아가지고 간다는 것이 믹서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호박잎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채반 있잖아. 채반에다가 쓱 걸러내. 뼈는 다 버려요. 근데 호남 쪽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완전히 뼈까지 통째로 갈아버려요. 그러면은 호남 쪽에는 주어탕이 어떻다? 뻑뻑해. 그 영남 쪽에는 맑아. 그게 차이입니다. 주로 이제 남원 추어탕이 아주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추어탕에 들어가는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이 사료를 사야 되잖아. 그 사료를 뭘로 한다? 얘로 하는 거예요. 동해덩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초기에 주변에 이 도시가 있다 하면 뭐 아파트 단지든 어디든 해서 여기 나오는 것이 일주일 간격으로 1톤이 나온다 하면은 1톤을 어디다? 이 미꾸라지한테. 미꾸라지는 어디서 키우느냐? 여기 뒤에서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키우는 거. 미꾸라지를 여기 키운다고. 키우고, 그러면 얘가 동해덩이를 키워야 되잖아. 음식물 찌꺼기를. 그러면 집 근처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냄새가 났어. 그러면 어느 쪽? 요 뒤쪽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간이로 지어 놓고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 올 때는 딱 실링해서 밀봉해서 딱 가져와서 냄새 안 나게끔 해서 여기서 요즘 기계들이 좋잖아. 푹 이렇게 분사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 통이 하나 있으면 여기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음식물 찌꺼기 붓고 동해등에를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요게 처리율이 몇 프로냐? 아무리 많아도 70%밖에 안 돼요. 70% 이상 처리를 못해. 왜냐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딱 단일하게 똑같은 것만 나오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냄새도 나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환기라든지 좀 처리를 해주고 미꾸라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논을 만든다든지 연밭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뭘 만든다? 둔벙을 만드는 거예요. 둔벙을 만들면 여기다가 채반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뭐 본 적 있나요? 통발이라고 들어봤나요? 통발. 고기 잡을 때도 있어요. 낙지도 잡혀. 그러면 얘들이 원래 사료를 여기 놔두면 다 들어와. 그러면 이 통발하는데 바깥쪽을 듬성듬성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요게 이제 직경이 5mm를 해버려. 5mm 하면 새끼, 작은 놈들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겠죠. 들락날락 하도록 하고 큰 애들만 여기서 잡는 거예요. 둔벙에. 왜냐하면 이쪽에 물을 살짝 빼면 이 둔벙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동해덩이를 먹이면은 잘 크느냐? 정말 잘 큽니다. 겁나게 잘 커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어탕을 하면 단일 메뉴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부 셀프야. 셀프 다른 거 뭐 서빙할 이유가 없어요. 왜? 밥 딱 해놓고 추어탕, 김치, 기본적인 거, 깍두기, 그죠? 그 다음에 고춧가루하고 지피라 그러죠? 향신료 이런 것들은 옆에 비춰놓고 알아서 적당량 가져가서 해놓으면 돼. 굳이 뭐 서빙하고 이래야 할 필요성이 없어. 가격은 얼마? 그냥 5,000원 하면 돼. 그 마음껏 드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여기 이제 천평 중에서 주차장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주차장. 요즘은 전체적으로 기본이 100대는 주차할 수가 있어야 돼요. 100대. 엄청나죠? 왜냐하면 마이카 시대가 돼서 혼자 둘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2명 온다고 2명씩 온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200명이죠. 그죠? 200명. 그러니까
점심시간대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11시에서 2시까지 할 거냐 그건 다르긴 해요. 셀프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00명이 온다고 가능하면 5,000원이면 100만 원이죠. 하루 수익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안 들어. 내가 이거 키우면서 그냥 밥 해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일명 드라이브 스루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핵심이 여기서 100명이, 200명이 이제, 식사를 하시지만, 가실 때 뭘 이제 만드느냐 하면, 요즘은 플라스틱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추어탕을 식혀요. 완전히 가마솥에서 식혀가지고, 플라스틱 있잖아요. 용기에 담아서 3인분, 5인분, 10인분 이런 식으로 가실 때 사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여기서 한번 드신 고객분들보다 더 많아. 그럼 이건 얼마에 파느냐? 1인분에 2,000원 팔면 돼요. 경제성이 있느냐? 절대적으로 있지. 왜? 내가 농사 다 지었으니까. 그러면 자, 요 들어가는 재료가 뭐였어요? 처음에 이제 미꾸라지죠? 미꾸리. 2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배추입니다. 배추. 왜? 추어탕 끓이는데 무슨 배추냐 하는데 배추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김치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갑니다. 어디서 재배하느냐? 여기 텃밭 다 여기 만들어 놔야 돼. 텃밭에서 내가 재배를 다 해야 됩니다. 자가 군 거. 그건 무하고 그죠? 뭐 시래기도 여기 포함되죠. 무시래기. 그게 핵심적인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산초나무, 지피 이런 데 심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몇 그루만. 그 다음에 필요한 거 고추죠. 고추는 여기다가 뭐 여기 심든지 뭐 해서 하우스 조그맣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풋고추, 홍고추 다 필요하죠. 그죠? 안 되면 이웃지에 공급받으면 되고 내 혼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먹고 하면은 뭐 수입산 쓰고 뭐 쓰고 해가지고 원산지 속이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해놓으면 돼요. 미리 요즘 저거 있잖아. 전화기 또는 뭐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재료 소진해 놓으면은 고객들 다 보시거든. 그래 합니다. 아니면 미리 딱 들어오기 진입하시기 전에 몇 그릇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그러면 차 타고 오시다가 오늘 다 됐네. 몇 그릇 남았네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 인폼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실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줄 서가지고 몇 시간 기다렸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게끔 하는 그게 뭡니까? 장사의 기본입니다.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 작업자족이 다 되죠. 일부 빼고 이거야. 그럼 뭐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어요? 동해등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미꾸라지 되어 있죠. 곤충으로선. 그러고 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전시대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시실, 건강 전시실. 해서 고혈압, 당뇨 환자는 원인이 뭐고 쫙 이게 털어주는 거. 여기서 뭘 한다?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는 식사하신 분은 무료. 그럼 여가실은 가질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에 이쪽 말고 여기 냄새 나니까 이쪽 말고 한쪽에 전망이 좀 괜찮은데 하면 차를 마시면서 건강을 또 생각, 이런 거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케팅이 이제 뭘로 간다? 군뱅이에 홍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애가 만약에 올 수가 있어. 애는 솔직히 추어탕 먹으러는 잘 안 오지만은 만약에 부모 따라 이제 애들이 온다면은 뭘 한다? 장수풍뎅이 있죠. 체험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풍뎅이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어. 바빠서 못해. 그럼 뭐 한다? 이웃이 이제 곤충 협회가 있어. 잘 하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는데 여기서 이제 대신 판매를 해주는 거지. 전시장 해놓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 봅니다. 여기서 내가 올릴 수 있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만 원이죠. 그죠? 식당에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사가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있다 해서 하루에 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5천 원 하면은 솔직히 미어 터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식당 한 가보세요. 얼마 하는지. 얼마 하나요?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얼마 해? 바깥에 가면 기본이 10,000원이죠. 그냥 미어 터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추어탕을 만들잖아.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비장의 카드 뭐가 있다? 뭐예요? 쌀이 있잖아, 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밥맛을 맛있게 하는 방법. 자, 얘기합니다. 종합과학이야. 이게 그냥 뭐 식당 하나 차리는 거 덜렁 아무데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밥이 맛있어야 되잖아. 내가 그저께 세종시 갔다 왔는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지금 밥맛이 제일 없을 때거든. 그죠? 그럼 뭐 밥맛이 좋은 식당, 밥맛이 없는 식당 어느 걸 선호를 하겠어요? 당연히 밥맛 좋은 데로 가지. 그럼 밥맛은 한국 1위, 세계 1위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뭘로 갖고 할 거냐 이거지. 밥맛을 좋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일단 품종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맞죠? 두 번째, 햅쌀이어야 된다. 갓 지어야 된다. 갓 지어도 오래 보관하는데 고온 보관한 거는 안 된다. 저온 저장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잖아. 그 다음에 단백질 함량이 낮아야 된다. 옛날에 탑라이스 기준이 6.5%인데 지금 6%까지 낮춘다는 거예요. 그는 뭐 소비자분들은 뭐 완전히 뭐 와, 이런 밥도 있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밥맛이 세계 최강이 되느냐? 아니다.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어? 향? 어떤 향? 좀 크게 얘기하자. 밥에서 쌀에서 나는 향. 그건 호불호가 있어. 젊은 친구들은 밥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연세 좀 얘기하기 뭐한데 50이 요새 나이는 아니잖아. 50은 청년이잖아. 어쨌든 한 60이 50 넘으신 분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20, 30대, 10대 이런 경우는 밥 냄새 그다지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도정을 하죠. 도정을 하면은 현미에서 백미로 만드는 사이에 남는 게 뭐예요? 겨죠. 쌀겨잖아, 미강. 쌀겨를 분리해서 그 지방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씨눈 있죠. 쌀이 이렇게 생겼잖아. 원래 여기 현미라고 하면 요게 이제 씨눈이죠. 자, 씨눈, 요게 이제 현미입니다. 전체로 보면 현미인데 이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깥에. 요게 이제 호분청, 단백질청이죠. 요게 벗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미로 먹는다는 것은. 백미로 먹는다는 것은 보통 10분 도미하면 이것까지 잘라내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요 씨눈의 전체 양분의 66%가 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양을 제대로 섭취 못 한다. 거의 전분만 먹는다. 근데 요걸 밥 맛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첫째는 단백질 함량이 좋은 걸 소비자분들이 선호를 하시니까 맞춰준다. 몇 프로? 프로테인 6%까지 낮추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품종, 맛있는 품종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뭘 하느냐? 요 쌀겨 있죠. 쌀겨. 호분청.
하고 요 신운을 제거했잖아. 여기서 도정하면서 떨어져 나갔죠. 그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밥을 먹는 밥 쌀의 형태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대. 신운이 떨어져 나가 버리죠. 요 바깥에 단백질층도 떨어져 나가 버리고 전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깥층, 요 미강이죠. 쌀겨 미강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기름을 짜. 얘를. 그러면 밥할 때 식당이니까 기본적으로 밥솥은 여러 개가 돼야 됩니다. 한 개의 대량으로 하면 밥맛 없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들 짠밥 먹어봤죠? 밥맛 없죠? 똑같아. 그 몇 인분? 기본적으로 20인분씩 맞춰야 됩니다. 20인분. 그러니까 뭐 밥솥 이만한 거 가마솥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누룽지 끓는 그건 다르고 일반 전기 압력 밥솥은 20인분 이내 해야 밥맛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한 스푼만 요 지방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기름 짠 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 쌀눈 있죠? 쌀눈은 옆에다가 이 호불호가 있어요. 쌀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신눈은 쌀의 66%의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딱 열어놓고 이거는 가바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서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드실 분은 드세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은 드세요. 문구 하나만 딱 넣어놓으면 돼요.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아주 사이언티픽하죠. 과학적이죠. 이 사람 뭐 좀 하네? 그죠? 건강도 생각하네? 맛도 좋네? 하는 거예요. 절대 묵은 쌀을 오래된 거, 이기에 있는 지방은, 쌀에 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몸에는 좋는데, 그냥 고온에 또는 빛에 노출되면,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패가 돼버려요. 밥맛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참기름, 들기름 몸에 좋지만 그게 그냥 오픈된 상태에 고온에 둬버리면 상해버립니다. 그걸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감안을 한 최고의 밥맛 좋은 쌀을 내놓는 거예요. 다르네. 집밥보다 더 맛있네. 그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곤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걸 버는 거예요. 가격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착한 가격이죠. 그렇잖아요. 본인이 셀프 다 합니다, 요즘. 굳이 뭐 힘들게 뭐 서빙하고 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여기까지 곤충을 이용한 식당 사업입니다. 창업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